안녕하십니까. 12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예상외로 큰 격차로 국힘이 패배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이재철 국장님과 또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잠 못 자셨죠? 정치부 데스크시니까, 그죠? 보시느라고. 그것 때문에 못 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잠을 좀. 하여튼 거기가 불면 지역이에요. 국힘이. 거기 지금 가불병, 강서구 가불병이 다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야당 강세 지역인데 이기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격차가 생각보다.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15% 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당초 10% 이내면 선방했다. 여당이 저도 그 책임론이나 이런 걸 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17% 이상 격차가 나면 사실 이거 참패거든요. 참패죠. 그래서 아마도 책임론이나 그 쇄신론이 거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 226개 지자체,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군수를 뽑는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선거인데 너무 국힘이 여기에 전력을 두고 해가지고 마치 큰 판을 틔웠다. 판을 틔우고서 졌으니까 책임론도 크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자체는 강서구청장 말 그대로 기초단체장 하나입니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는 내년 수도권 총선에 바로미터 역할, 가늠자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의미부여가 돼서 그 국민적 관심을 모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좀 결집 현상도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작은 지자체 선거에 불과하지만 내년 수도권 선거 바로미터다. 이런 의미 부여 할 수 있는 거고요. 여야 모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참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장악력, 여론 흡입력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 갖고는 내년 중선에 좀 불안하지 않냐. 그래서 총수 체제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애당초 지난번 대표 경선 때부터 김기현 대표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용산에 출장소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지도체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지도부를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전격적으로 바꿀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굉장히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건 원칙의 승리니 상식의 승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 그러니까 친명계들이 좀 더 기세등등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세등등하겠죠. 그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는 안 됐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리더십을 상당 부분 자기가 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선거 압승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만약에 선거에 졌더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아마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리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제 자만하다 보면 또 다른 그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저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민주당이 너무 기세등등하고 자만하고 오만할 경우에 저는 뭐 역풍도 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까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승리를 했지만 자만하면 총선을 쥐고 국힘이 이 패배를 교훈 삼아서 정말 내부적으로 좀 다잡고 전략을 잘 세우면 내년 총선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죠. 사실 현 지도부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총선도 이대로 가면 불리할 거다 이런 뭐 관측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예. 거기에 이제 위기감을 더한 게 이번 선거 참패예요. 예. 그래서 반성하고 자성하고 새로운 혁신 그리고 뭐 쇄신 뭐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총선 물갈이 공천 뭐 이런 걸로 연결될 텐데 이런 것이 국민에게 어필하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당장 하태경 의원이 이제 서울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마도 저 TK, PK 쪽에 중진들 다수가 이제 수도권 출마해야 된다 이런 압력, 험지 출마론이 굉장히 그런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서구청장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국힘의 선거 전략, 그 다음에 후보 전략, 투표 전략, 요걸 한번 살펴보죠. 자, 국힘이 의외로 이번 재보선에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미를 많이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에 맞게 전략도 정말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후보 선택이 잘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가장 큰 거는 후보 선택이 잘못된 거죠. 어찌됐건 그 법적으로 이게 출마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는 제쳐놓고 과연 김태우 후보 때문에 이번 구청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다시 내세워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뭐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요. 그 거기에 관련해서 김태우 후보에 대한 정보가 강서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됐던 걸로 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은 김태우 후보는 한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적과자 아니냐. 그런 사람을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또 내보내면 어떡하냐. 뭐 광주 국민들을 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태우 후보가 또 양면성이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그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은 팩트보다는 감성이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익 신고자로 권익위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태우 후보가 폭로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권익위는 그걸 무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익신고라는 건 국민 공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죄를 물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그리고 정치는 해명하다 보면 지는 거예요. 공격하기는 쉬운 거예요. 3초면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선거하게 됐다. 저 사람이 국민들을 어렵게 했다.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린단 말입니다. 30분 걸려요. 그러니까요. 3분에서 5분, 30분 걸리면 누가 그걸 듣겠어요. 아니 그래서 일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 텐데 선거 전략가도 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천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하태경 의원 얘기했잖아요. 3선 이상 문제되는 의원들은 수도권에 홈즈로 가든가 아니면은 공천을 아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된다고 표현하면 그분들이 이제 화낼 거고요. 문제라기보다는 편한 지역에서 하태경 의원 얘기했듯이 3선 이상 했으면 사실 충분히 당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당이 어려울 때 당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데 가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에게 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당에서 압박을 넣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결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인터넷 댓글이나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글을 보면은 국힘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힘은 이익을 지키는데 찌든 기득권의 정당이다. 그래서 3선 이상은 필터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3선 이상도 지방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름만 대면은 그냥 당선되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3선, 4선, 5선 이런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지역이나 국민적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선을 더 할까 하는 그런 데 관심 쏠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3선 중에 문제되는 의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 저게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야당은 분열해서 망하고 여당은 부패로 망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요즘에는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이 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돈 봉투 사건이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니 다 야당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유리한 국면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건 본질적으로 뭐 저 여당 내부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층을 그 흡인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전략도 없다. 거기다 이제 잘못된 후보를 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선거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대부분이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를 국민의힘 지도부만 모른 게 아닌가.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당선시켜보자. 이런 게 뭐 선거 전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없었다고 봐야죠. 만약에 저 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국힘이 내년 또 소수당이 되고 거대 야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1년 반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지지부진한 그 국정의 그 동력 상실 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4년 내내 그렇게 되는데 동력 상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임기가 3년 이상 남는데 힘이 하나도 그럼요. 없어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건재하지만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걸로 봐야 된다. 네. 뭐 그래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없다는 게 나는 굉장히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위기감이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필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아까 3선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비교적 또 좀 조용하게 3선 이상 용태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힘보다는 좀 민주당이 조용하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앞서서 좀 더 참신한 인물로 교체를 하고 그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여기는 역시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저는 뭐 승부처는 결국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표를 주고 싶은 혁신적인 인물을 많이 내느냐. 이걸 뭐 정치권 용어로 하면 물갈이라고 하죠. 예. 어느 세력이 여나 야나 어느 세력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물갈이를 과연 해내느냐. 여기에 내년 총선 성패가 달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지금 국힘은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다 잡아야 되고 민주당은 지금 구청장 이겼다고 해가지고 또 기고만장하고 그러면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되고 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더더욱 앞서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있겠군요. 선거는요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선거는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헛발질 게임이에요. 상대방이 더 큰 헛발질을 해서 이기는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6개월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너 차례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이제 촉매제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 자충수 뭐 이런 것이 이제 선거 구도를 많이 요동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 결국은 말실수, 자충수, 헛발질 이걸 누가 줄이느냐의 게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돌아가는 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재정 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너무 큰 차로 국힘이 져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금까지 계속 행사해왔던 안티 이 윤석열 이게 또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나옵니다. 하여튼 내년 총선까지 선거 국면인데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